고명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앉아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서 부탁받을 때 그 홍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. 그래서 마침 제가 그 선비지성사라는 책을 여기 제가 들고 왔습니다만은 2년 전에 이걸 책을 냈습니다. 한국 선비지성사. 여기에서 이제 그 주로 다룬 얘기가 단군 신화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그 선비정신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.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. 그 키워드가 제가 보기에는 홍익이다. 홍익인간. 물론 이제 그와 곁들여서 여러 가지 또 개념이 들어있습니다만은 홍익인간 개념이 핵심, 우리나라 그 선비정신의 핵심이고, 거기에 이제 이 신바람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 더 붙였는데요.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.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은 아주 그 에센스가 되는 키워드를 고른다면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선비정신을 관심을 갖게 된 그다음 넘겨보세요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제가 이제 역사학자로서 참 수십 년 이렇게 공부를 해 오면서 꼭 풀어야 될 의문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를 뭐 다 아시겠지만은 왕조가 한번 세워지면은 500년 이상 갑니다. 이런 일이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거든요. 삼국시대, 뭐 신라 천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고구려 백제가 약 670년, 고려가 475년, 조선왕조가 519년, 5천년 역사라고 그랬지만은 실제 왕조는 몇 개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왕조를 하나 세워가지고 500년 이상 끌고 갔다. 이거는 무언가 그 안에 노하우가 있다. 왜 그러냐면은 국가도 생명체거든요. 생명체요, 유기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오래가고 관리 잘못하면 망하는 거다. 그런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오래 왕조를 지속시켰다고 하는 것은 국가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하는 의미가 있다. 그러면 그 국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? 정신적인 면에서 찾아보면은 그게 저는 이제 선비정신이 지도층이 가지고 있던 이 선비정신, 선비정치가 왕조를 장수시킨 원동력이다.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서양 사람들이 그 자기들 역사를 자랑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늘 얘기하거든요. 그 정신적인 귀족, 그 특권을 가진 귀족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 귀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양의 역사가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해 왔다.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이나 그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? 그것을 선비로 봐야 되겠다. 이제 이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대한민국의 그 발전의 원동력.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뭐 요즘 늘 언론에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뭐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, 그 밖에 뭐 이 공무원들 또 기업인들 각계각층의 그 지도층의 노력이 합쳐져서 된 거죠.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. 그런데 큰 배는 큰 물이 있어야 뜨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지도층이 배를 운전하는 그러한 이 선원들, 선장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 큰 배를 띄우는 큰 물은 뭐냐? 이건 국민이다, 이거 국민. 우리 5천만 국민입니다. 그래서 이 국민들의 수준이 만약에 높지 않다 그러면은 아마 지도자들이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나왔다. 그래서 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원동력을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비정신, 이 선비정신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는 다 유전인자로 전 들어있다고 봐요.
그래서 선비가 따르는 게 아니고 한국인 전체가 전 선비라고 봅니다. 좀 넓게 저는 넓게 해석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가령 그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하는데 사실은 그 제일 공이 많은 게 한국인이 교육열이거든요. 교육열.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자원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아는데 인재는 강국이다. 인재는 대국이다 이 말이죠. 인재 강국. 그래서 그 인재의 힘으로 이만큼 컸다. 그 인재는 뭐가 키웁니까? 교육이 키우는 거죠. 한국인들의 무서운 그 치열한 교육열, 이것이 인재 강국을 만들었다. 그런데 이 교육열이라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부해라. 그래서 공부하게 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건 차생적인 거고 우리 조상이 물려준 문화적인 유전 인재라고 봐요. 한국인들은 교육받기 위해서 태어났다.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열이 높은 분들이 왜 교육열이 높습니까? 성공하기 위한 것이죠. 성공. 예. 억울하면 출세하고 싶으면 공부하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교육열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성취욕입니다. 그럼 이 교육하고 성취를 하려는 사람들이 게으를 수가 없어요. 당연히 부지런합니다. 그건 미안하다 이게. 또 한국인들은 사실은 이 공익정신, 바로 이 홍익으로 대표되는 이 공익정신이 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. 그래서 상당히 그 지도층을, 일반 국민들이 지도층을 바라볼 때 눈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.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차가운 시선이 가게 돼 있죠. 그만큼 국민들의 그 도덕 수준이 높다. 그리고 이 충효 정신도 말이죠. 한국인들 이것도 충효 정신도 대단하지 않습니까?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많고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바람,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질, 한국인의 어떤 기질 같은 걸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. 요새 그 대중문화의 한류가 굉장하지 않습니까? 춤, 노래, 뭐 이런 거에 드라마, 영화. 저는 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끄느냐 하면은 그 속에 신바람이 들어있는 것 같다. 저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. 예, 신바람. 가령 뭐 싸이가 무슨 춤이에요? 강남 스타일인가요? 그 말춤.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제가 뭐 이 춤 전문가도 아니고 완전 역사하는 사람이 그냥 보는 거니까요.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. 서양 사람들은 노래할 때 노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춤추는 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. 뒤에 백댄서가 따로 있거든요. 그게 분화되어 있어요.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나와가지고 춤과 노래를 자기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. 노래도 하면서 춤도 추고. 그 마이클 잭슨도 제가 이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?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. 요즘 그 현대문화에 대해서도요.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. 춤추는 거. 이제 기어가듯이 쫙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. 상당한 그 기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흉내내도 안 돼요, 제가. 안 되는데, 이게 상당한 기술이다. 그래서 갈채를 받는 거예요, 마이클 잭슨. 노래도 잘하는데, 춤도 추고 그러니까.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 잭슨의 춤과 싸이 춤을 비교해보면 차원이 달라요. 마이클 잭슨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밖에 못해요. 근데 이 싸이는 동서남북을 다 갑니다. 옆으로도 가요. 예,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요. 또 위아래로 또 뛰어요. 상하. 그러니까 이게 4차원 춤이다. 그래서 그런 춤을 볼 때 굉장히 그 신바람이 나요. 서양 사람들도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 싸이 춤을 보고 나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요.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나요? 예? 이유는 모르겠다. 그런데 제가 이유를 찾는다면은 바로 신바람이다. 이 다이내믹한 춤이. 뭐 싸이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젊은 애들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신바람 나잖아요. 뭐 우리 그 농악대들이 그 춤추는 것도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? 예. 그래서 이런 기질이 있다. 이 기질, 이 신바람이라는 것은 저는 뭐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
하나가 될 때, 그 하늘의 에너지, 땅의 에너지, 인간이 가진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, 이때 생기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. 그것을 저는 신바람입니다. 신이라는 게 그 귀신 신자 아니? 하늘과 하나가 될 때 생기는 그 에너지,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그 에너지가 신바람이라고 보는데, 한국인들에게는 그게 다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 신바람을 가진 한국인들은 좋아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춤 좋아합니다. 신바람 나면 흔들어야 되거든요, 춤. 그 다음에 노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. 춤과 노래. 옛날부터 한국인들 춤과 노래 잘하잖아요. 그 다음에 미소가 있고 해학이 있어요. 유머가 있습니다. 미소가 있고. 이런 것이 한국인들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성으로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. 이런 것이 다이나믹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. 우리 자신은 못 느껴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민족으로 자꾸 보인다 이거죠. 네,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, 장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것도 다 선비 정신에 들어있다고 봐요. 그래서 우리가 선비하면은 뭐 유학자 아마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, 저는 무인도 선비고 문인도 선비고 일반 국민들도 선비고, 그리고 이 한국인 기질에는 문인적 기질도 있고 무인적 기질도 있어요. 그 신바람 같은 다이나믹한 것은 상당히 무사적인 그런 행동 양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문인이든 무인이든 다 문물을 겸하고 있다. 예,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우리 국민 그런 기질이 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폭발할 때 이제 데모도 너무 거세게 하잖아요, 한국인들. 어떤 때는 너무 이제 과도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할 때도 있죠. 그러나 그런 기가 또 전혀 없다 하면은 한국이 이만큼 발전 못했을 거다.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빠른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. 이런 얘기고.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, 이게 지금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,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정말 지금 선비 정신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느냐?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. 예,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극히 일부지만은 우리 지도층 가운데는 선비 정신이 좀 결여돼 있다. 이렇게 걱정되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뭐 신문 같은 데 자꾸 오르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.